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글로컬. 이게 2010년도에 주로 많이 됐던 개념인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이게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개의 개념이 혼용돼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인데, 뭐 이런 거죠. 뭐 경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썼어요. 그 바라보는 눈은 세계를 지향하지만 너의 다리는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해라.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계화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경영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어휘나 용어들이 진화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예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도 뜯어보면 하나의 지역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모델링이 제대로 됐을 때 세계화로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발전된 개념이 이런 거죠. 한식을 미국에 적용할 때 한국의 이런 독특한 그런 맛들 있잖아요. 짜고 맵고 그것이 잘 어우러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맛있는 맛. 그 맛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다 단맛을 더 넣어야 되고 또는 짠맛을 빼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국인의 맛이라는 걸 굉장히 이 지역 기반의 맛이죠. 이걸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이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맛은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방식 또는 그 영업장을 만드는 인테리어 느낌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나라의 트렌드에 맞게. 북유럽에 가면 이제 북유럽 방식의 그 품을 맞춰야 되겠고 미국에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예가 있어요. 중국에 초코파이가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안 팔렸거든요. 초코파이가 안 팔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코파이의 첫 번째 포장지가 그냥 비닐 포장지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가 안에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포장을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때 초코파이를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포장지를. 그게 거기 대박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 초코파이라는 맛은 지극히 한국적인 맛이에요. 한국 어린이들의 맛이죠. 근데 그게 중국에도 통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세계화 전략을 한 거죠. 포장지를 바꿈으로 해서요.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소셜벤처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소셜벤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소셜벤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셜벤처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 시작을 어떻게 했던 간에 그분들이 그 시작을 뭔가 글로벌 째까과거처럼 전국적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할지언정 실제로 그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으려면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인 거예요, 사실. 지역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모델은 전국적인 모델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세계적인 모델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1976년도에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그 대학 교수가 작은 마을에 가서 그 궁핍함을 보면서 이제 만든 게 그라민 은행이에요. 저 마을에는 42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42명에게 27달러를 줬거든요. 그 27달러를 가지고 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어요. 1976년도에. 그래서 그라민 은행이 만들어지고 2006년도에 그라민 은행은 소액 대출을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글로컬 개념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아주 작은 골목 단위 마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실제로 세상은 수백, 수천, 수억 개의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골목들의 문제의 해결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하마드 유누스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골목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동으로, 동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광역정부로, 광역정부에서 전국정부, 그리고 결국 세계화를 한 거예요. 지금은 2007년 기준으로 60조 원의
그 소액 대출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소셜벤처라는 거는 지극히 내 옆에의 문제, 그러니까 내 가정의 문제, 또는 내 공동체의 문제, 또 내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의 문제,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그것들이 거기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면 그거는 전국적인 모델 또는 세계적인 모델로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강의를 통해서 소셜벤처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기업이구나, 에서 좋은 기관이구나, 조직이구나, 그리고 이 소셜벤처가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지역사회, 내 가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동력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저희 우리 강사들은 아마 이 강의를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법적 용어라고 하면 법에서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셜벤처라고 하는 건 규정된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래요. 사회적 기업 중에 지금 어느 게 사회적 기업이고 어느 게 소셜벤처냐 이렇게 했을 때 학술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회적 기업은 소셜벤처가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셜벤처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중에.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소셜벤처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있는 개념이에요. 미국은 사회적 기업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중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사회적 기업이다 얘기하는 거 조금 애매한 거예요. 야, 너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기업은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 오면 그게 안 되거든요. 한국에 오면 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이지. 너 인증받았어? 아니? 너 그럼 사회적 기업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것들을 규정할 때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셜벤처가 애매한 개념이 왜 그러냐면 법적 용어로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규정에 가고 있는 시기고, 그런데 이거를 규정할 때 우리가 기업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재 이제 트렌드인 거죠. 추세인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들은 소셜벤처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소셜벤처고, 그거 말고도 재단이나 법인, 이런 법인들은 소셜벤처라고 우리가 통칭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현재 재정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호하죠. 예. 근데 조만간 성동구에서 작년에 저희가 소셜벤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정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조례에서 이제 시조례로 넘어가고 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셜벤처 창업. 그러니까 소셜벤처 창업을 하려면 일단은 그냥 창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창업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스타트업 장려 정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좀 예로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양성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응모하셔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나 서울시 같은 이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들을 엽니다. 그런 것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더 이제 사실은 하시라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서울시의 각 지역마다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것을 도와주냐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걸 도와줘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무엇으로 회사를 차릴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데,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사회적 가치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사회 변화가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명료화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화한 이후에 그 개념을 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을 좀 설득해 보는 거죠. 그래서 5명 정도만 설득하면 그러면 그 친구들 손을 잡고 이 25개 자치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가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저런 공모전들이 있거든요. 각 대학도 공모전이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경제진흥원이나 뭐 이런저런 기관들에서 공모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그것들을 응모하면서 좀 실력을 쌓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이템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좀 잘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이렇게 한국은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스닥은 이제 벤처기업들이 상장하는 시장이잖아요. 코스피는 일반 기업들이 상장하는 데예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그 돈을 많이 버는, 주가가 높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옮겨요. 벤처기업에서 이렇게 일반 기업을 옮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인원수로 200명 이상인 경우가 중견기업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사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현대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 삼성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현대나 삼성 또는 뭐 SK가 하고 있는 거는 기업의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인 거예요. 기업의 목적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이윤활동을 하는데, 이윤활동하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또는 자기들이 사회에 손해를 주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한다거나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좀 방점이 다르게 찍혀 있는 거죠. 기업의 이익에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를 통해서 이렇게 대기업이 되거나 중견기업이 되면 방점이 어디 찍혀 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몬드 같은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정말 열심히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크기를 가지고 소셜벤처냐 뭐 사회적 기업이냐를 나누진 않아요. 다만 바랄 뿐이죠. 그런 기업들이 좀 중견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가치, 지금은 사실은 뭐 서울시라는 이런 지역에 국한돼서 활동하고 있다가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라민은행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라민은행 규모가 상당히 커요. 방글라데시 인구의 절반이 이제 그라민은행의 고객이거든요. 전 세계에 9,100만이 그라민은행의 고객이에요. 엄청난 숫자, 거의 1억 명 정도의 숫자가 그 나라의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좋은 대기업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소셜벤처들이 대기업화되는 것, 중견기업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셜벤처를 하는 사람들의 바람, 기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오늘까지 너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깊이 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